자, 개장이 임박해 있으니까 이제 압축 선택 갑니다. 정경민 차장과 김명민 매니저의 선택 따로 준비해 오신 기업들 뭔지 보죠. 정경민 차장 DKT 그리고 또 김명민 매니저는 아비코전자. 네, 김명민 매니저 먼저 들어야죠. 시간 관계상. 아비코전자. 네, 아비코전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뭐 우리 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 이제 골드헤더 베스트 종목들도 그렇고 그간 보지 못했었던 IT 종목들이 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소외된. 이게 시장 기류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감사하죠. 증거. 네. 그렇죠. 어떻겠어요. 근데 네. 뭐 약간 있잖아요. 균형은 좀 맞춰야 되니까 네.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고 소외되면은 기울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무너지기 쉽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하드웨어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아비코전자. 아까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결국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좀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DDR5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기판 종목들이 가장 최대 수혜주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심텍, 대덕전자,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아주 좀 돋보이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그 종목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을 DDR5 수혜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든 뭐든 이제 저항기나 인덕터 이제 이런 부품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이제 칩셋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덕터 저항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자회사는 또 차량용 이제 PCB 뭐 이런 기판들을 또 만드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이제 DDR4로 전환될 당시에 요 회사의 주가가 이제 최고가를 치면서 15년, 16년, 17년까지 이제 초호황을 맞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년, 7년 만에 이제 DDR5로 이제 전환되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이익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 사진을 이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DDR5 채택률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채 2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내년, 네, 요 사진 말고 다른 사진 하나 더 이제 준비해 온 게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을 이제 보면은, 네,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DDR4로 전환될 시점,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제 사이클을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빨간색 진한 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DDR5 전환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채택률을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채택률이 채 20%가 안 되는데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근데 보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이 영업이익률의 증가폭을 보시면 오히려 DDR4 전환 당시보다 지금 더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뭐 저항기를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인덕터를 한 3, 4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DDR4에 비해서 DDR5가 저항기의 판매 단가 자체가 한 3배 이상 높은데 그것도 수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5배 이상 더 높은 인덕터가 한 3, 4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DDR5 전환이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 아비코전자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코전자는 오히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월봉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DR5 전환과 관련된 수혜를 예상을 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회사 이제 아비코테크라고 하는 자회사, 이 회사는 또 전장용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장용 PCB, 뭐 PCB 기업들이 다 지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차세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걸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PCB들 위주로 사업 구조를 완벽하게 이제 재편을 해가지고 올해 적자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내년이면 드디어 이제 자회사 아비코테크 역시도 흑자 전환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비코전자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800원 어제 종가부터 12,0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사상 최고가가 12,250원이었거든요. 14,000원 정도까지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14,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명민 매니저의 선택은 아비코전자 가격 전략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쭉 해보시면 되겠고 시간은 적절하게 잘 맞추신 것 같은데 네. 뭐 정경민 차장 거 듣고 가실랍니까? 아니, 저는 가셔야죠. 가서 듣겠습니다. 네. 관심 없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네.
자, 금요일 오늘 또 네, 이벤트 있나요? 오늘은 무료 방송 없고요. 제가 이제 무료 방송 해드리는 걸 우리 MBN골드 홈페이지에 항상 녹화 방송 다 올려드리고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김영민 매니저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우리 MBN골드 그 유튜브 내에서 네.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 없는 날을 녹화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유민 처장의 기업 네, DKT. DKT. 예, 뭐 이거 뭐 배터리 쪽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디바이스, 그러니까 전자기기 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아, 좀 전에 뭐 속보 하나 나갔는데 네. 이제 AI 투자 파운드 뭐 이거는 드려야 되니까. 네네. 뭐 미국의 이제 펀드죠. 큰 펀드입니다. 이 인공지능 투자 전문 기업인데 구독 경제하고 메타버스 이 테마형 상장 지수 펀드 ETF 두 종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이제 상장했다. 뭐 얘기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보면 최근에 그 ETF 유행이 네. 있잖아요. 뭐였죠? 뭐그 메타버스 ETF. 메타버스 ETF. 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환경 관련된 또 ETF 상장되는 것 같은데. 같은 ETF가 상장이 되는데 미국은 최고가고 우리는 늘 그대로 있고. 총알이 좀 여기다가 부족해서 그런가? 규모가 좀 다 달라서. 해외 투자만 하시는 게 아닐까 좀 걱정도 좀 됩니다. 근데 하여튼 뭐 메타버스는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뭐그 아까 이제 페이스북도 이름 바꾸되잖아요. 메타. 메타. 네. 네. 아이고 고고. 자 오늘 예. 기업 DKT. 뭐, DKT. 예, DKT. 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 보니까 7월 말에 7월 마지막 날에 이 종목을 했더라고요. 아 예. 좀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3개월이 좀 지나면 좀 잊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수급도 좋고 상승 탄력도 좀 좋아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됐고, 네. 일단 BH 다들 아시죠? BH가 어떤 회사인지는 이제 그 PCB. 예, PCB 하는 그런 FPCB 하는 회사의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BH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뭐 웨어러블, 그러니까 어쨌든 PCB 위에 회로 그리는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시비 발행, 또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속된 말로 총알을 빵빵하게 지금 장전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네. 신규 사업을 뭘 할 것인가 이게 좀 계속해서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회로 요 생산에 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루머로 있는 얘기는 공식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무선 충전, 자동차 무선 충전의 진출 얘기도 좀 루머로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3원계 배터리에 뭐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약간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화재 사고가 뭐 말하자면 이제 영린이잖아요. 뭐 네. 그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야 니들 가끔 불나잖아 이러면은 정말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보호 회로, 배터리의 온도를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반도체 쪽에 그런 이제 회로도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3분기 실적도 64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분기 대비에는 한 140% 증가하는 효과를 좀 냈었고, 올해 예상 실적도 한 200억 이상 뭐 영업이익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2,200억 정도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좀 반등 속도도 어느 정도 좀 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19,000원부터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이제 뭐 14,000원, 13,000원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수급도 양호하고 실적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해낸 것 같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면 역시 또 멀티플을 또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7월 말에 방송할 때는 이걸 저도 좀 호기로웠나 봐요. 3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좀 냈었던 것 같은데 좀 네. 현실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고 최근 시장 흐름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DKT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차 전지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자동차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도를 바라본다면 뭐 아직은 11월 다음 주 이제 11월 달 되네. 그 웨어러블, 그 스마트 글라스 여기에 이제 구현되는 VR, XR, 메타버스. 그렇죠. 네, 이거가 큰 이슈인데. 거기서 결국에는- 폭발 사고 나면 인명사고입니다. 예,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와이어리스 선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 이게 덜렁덜렁 달고 다니면 이게 걸려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어디 넣을 거냐. 이런 태 쪽에 넣든지 해야 되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지렁이처럼 길게 엿가락처럼 늘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모그린텍이 요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원형, 각형 뭐 이런 거 하여튼 작아지고 압축이 돼야 되고 한 2시간 보다가 이게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죠. 네.
뭐 그런 2차 전지의 이슈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도 찾아보면 기업들이 걸릴 겁니다. DKT도 거기에 걸리길 바라고. 여기 통신 칩도 막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